또야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 기사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연예인 마약은 끊이질 않는 걸까요? 연예인 마약의 공통점, 그들의 실체를 한 방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약, 사실 연예인만의 문제도 아니죠?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 걸렸는데 상당히 독하네요. 네. 요즘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전 세계가 이 마약과의 전쟁을 사실상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자, 그 중에서 제가 핀포인트 해본 부분은 이 바로 연예인 마약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느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인데 참 안타깝죠. 지금 이선균 씨 입건됐죠. 지드래곤 본인 부인하고 있지만 입건이 돼 있습니다. 수사 중이죠. 유아인 씨는 본인이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 돈 스파이크는 아예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요. 우리 사회 이 마약이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돈 스파이크 판결문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연예인들 마약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더 심각하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자, 연예인과 마약의 공통점을 살펴볼 건데, 돈 스파이크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저는 평소에 잘 알던 분인데요. 예능에서도 자주 봤고, 유명한 작곡가죠. 신승훈, 박정현, 김범수, 나얼 이런 내노라하는 가수들의 작곡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고깃집, 또 식당 주인으로서 상당히 성공을 했던 잘 나가던 작곡가, 사업가였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솔직히 제가 마약 쪽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마약 수사 전문가 천기홍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지금 방금 검사에서 나오신 변호사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쫙 내용을 잘 듣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마약한 연예인들의 공통점, 누구나 예상하시겠죠. 중독.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돈 스파이크요. 처음 필로폰을 시작한 건 2021년 12월 5일입니다. 자, 사실은요, 돈 스파이크는 이미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2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마보다 필로폰이 훨씬 센 마약이거든요. 새로운 더 센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돈 스파이크가 호텔에서 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체포된 게,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게 2022년 9월 26일. 그러니까 한 9개월 동안 계속 필로폰을 투약을 합니다. 같이 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보도방 업주가 있어요. 보도방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들이 이렇게 공급하는 공급책. 자, 이 보도방 업주가 계속해서 돈 스파이크 옆에서 그의 필로폰 투약을 돕습니다. 첫날요. 이렇게 사더라고요, 필로폰을. 돈 스파이크가요, 12월 5일 날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이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놈의 텔레그램이 문제입니다, 사실. 네. 이게 해외 서버가 있어서요, 추적이 안 돼요. 요즘 돈 스파이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이 텔레그램 통해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이 마약이 거래되는 요거 문제입니다, 요거. 근데 어떻게 지금 손쓸 방법이 없어요. 어쨌건 텔레그램 통해서 필로폰 판매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 필로폰 5g 200만 원 오케이 딜 해서 사기로 합니다. 필로폰 판매자가 어디 가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나가질 않고요, 이 보도방 업주가 그 현장에 나갑니다. 200만 원을 줘요, 보도방 업주가 자기 돈으로. 그러면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 5g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 돈은 돈 스파이크가 보도방 업주에게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날 밤 12월 5일 필로폰을 전달받은 보도방 업주가 밤 11시에 돈 스파이크 강남 집 앞 거리에서 만나서 필로폰을 돈 스파이크에게 전해줍니다. 얼마를요? 5g을. 그러면 돈 스파이크는 바로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주사기를 통해서 이 중에서 0.4g을 투약을 합니다. 이때가 시작이었죠. 필로폰 가격이 아까 5g에 200만 원 봤더니 이게 대충 시장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제각각이더라고요. 봤더니 처음에 샀죠. 그로부터 8일 후에 12월 13일에 2배인 10g을 사거든요. 근데 26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두 번 사서 할인을 해줬나 제가 봤더니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10g인데 최대 6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천 변호사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르냐라고 봤더니 이게 또 순도가 다르다네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원산지가 동남아냐 남미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고 또 이런 연예인들 혹은 재벌 3세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대신에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또 그런 점에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요. 돈 스파이크는요. 이 체포될 때까지 총 필로폰 105g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돈 4,560만 원을 쓰죠. 105g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무려 3,000번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까 돈 스파이크가 0.4g 첫날 맞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요. 1회 보통 복용량이 0.03에서 0.05g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00회 정도 나오게 되는 건데 돈 스파이크는 한 번에 원래 보통 복용하는 거에 10배가 많은 0.4g을 투약한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로폰 투약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양도 재지 않고 막 투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수치 잘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뭐 위협으로 제가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많이 투약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마약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 한 번만 하는 연예인은 없다는 거죠. 유한 씨는요 처음에 적발된 게 이 프로포폴을 많이 투약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프로포폴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원래 이제 내시경 할 때 약간 이렇게 잠들 때 프로포폴 소량을 이제 투입을 하는데 프로포폴 맞으면 아주 개운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는 프로포폴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식약처가 처음에 봤더니 유한 씨가 프로포폴을 1년 사이에 73차례, 73차례나 맞은 게 보면서 이상하다. 수사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포폴만 한 게 아니었죠. 지금 나온 게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그 외 한 종까지 해서 8종을 투약한 걸로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자, 마약은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게 원래 처음엔 다 따로따로 있던 법률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법률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류 첫 번째 마약이 있어요. 마약은 양귀비, 아편, 여기 나오는 코카인, 펜타닐 이런 게 이제 마약입니다. 여러분 펜타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펜타닐이 뭐냐면 이건 뭐 그냥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예요. 진통제.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에서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루에 198명, 단 하루에 198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비처럼. 좀 화면 좀 깔아주실까요? 이게 좀비처럼 길거리 걸어다니는 그 펜타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 싸요. 불법으로 이걸 만드는데 3달러밖에 안 해요. 3달러도 안 하는 것도 있대요. 하여튼 3, 4천 원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치과 치료 받을 때 진통제 따로 안 맞고 왜냐면 거기 진통제 받으려면 돈이 든대요. 요거 맞고 그냥 하다가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미국의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이에요. 그 외에 이제 향전신성 의약품.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약품이에요. 의사가 정신성 관련돼서 약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관리를 쫙 해서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많이 쓰게 되면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도 흔히 나비약 그거 요즘 문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막 맞는데 그걸 많이 맞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필로폰이고요. 그다음에 MDMA 이게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엑스터시. 이런 것들이 약인데 의사가 처방한 게 없이 많이 맞으면 중독이 되는 마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대마가 있죠. 대마는 일부 미국이나 뭐 태국, 네덜란드 이런 데서 합법화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합법화 아닙니다. 그나마 제일 약한 마약이죠. 옛날에는 대마로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요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떤 종류를 맞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입건된 걸 보니까 이성균 씨는 대마로도 지금 혐의로 입건이 돼 있고요. 이 향전신성 의약품 요것도 투약한 걸로 해서 입건이 돼 있고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특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입건을 했겠죠. 이 처벌 수위도요. 셀수록 처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있는데 필로폰이 나목이군요. 나목. 가나다라 할 때 나목. 나목은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 혼자서는 안 해요, 잘. 물론 뭐 없다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혼자서 잘 안 합니다. 옆에 늘 누가 있어요, 연예인들은.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도방 업주가 늘 함께해서 사줬다고요. 뭐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연예인들 꼭 그 마약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유흥업소, 접객원, 함께 수차례 필로폰 투약 얘가 나오지요. 돈 스파이크가 아까 14차례 투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 그중에 혼자 차에서 첫날처럼 한 경우도 있었지만 태안에 리조트 가서 각종 호텔 가서 파티룸에서 접객원들과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선균 씨도 보면 아시죠? 서울 강남에 뭐 가격이 뭐 제각각이더라고요. 뭐 한 번 가면 1,000만 원씩 낸다는 그런 서울 강남의 1% 회원제 룸사롱에 바로 실장, 그죠? 여성 실장 자택에서 투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실장이 이선균 씨를 이제 협박해서 돈도 뜯어내고 했었다는 그 부분. 역시나 여기도 이제 유흥업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요.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약은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더 이게 왜 하면 안 되는지 하지만 이 마약의 특징이 삐리 꽃인데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싶어요. 근데 이걸 맞으면 밤새 춤을 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정신이 마비가 되는 거죠. 중추신경이. 그리고 꼭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성관계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쾌락과 자극에 빠져드는. 그래서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 몸이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서 진짜 빠져드는. 그래서 혼자 잘 안 하는 겁니다. 자극과 쾌락을 혼자서 느끼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세 번째 공통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는 대목인데요. 아니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유아인 씨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봤더니 뭐 8개 종류를 계속 투약하고 뭐 차명 이름으로 나중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막 투약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구속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돈 많이 써서 전관 변호사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실제로 유아인 씨 변호사가 과거에 이제 마약 전문 수사했던 검사, 수사 검사 출신, 검사 시절에 박시연, 이승연, 장민혜 같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했던 그 검사 출신을 전관으로 변호사로 썼다. 그 김앤장 변호사도 쓰고요. 그래서 이거 전관이다 보니까 돈 많이 쓴 변호사이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도 2심에는 구속이 됐지만 1심 때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든요. 그때도 봤더니 1심 선고하는 그 판사와 같은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를 썼더라. 이것도 전관 이유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와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만 보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여기 지금 이제 법률에 따르면요. 향정신성 의약품도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는 5년 이하. 대마가 좀 약하죠. 네. 돼 있는데 사실은요. 옛날에는 마약을 투약하면 필로폰 투약하면요. 무조건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감옥으로 보냈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감옥이에요. 감옥. 투약자는 감옥에 보냈대요. 네. 그랬더니 감옥 갔다가 나와서 또 하고 감옥 갔다가 나와서 또 하고 그래서 나중 되니까 20대 초반에 처음 들어갔는데 막 30대 되면 전과가 막 20번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면 뭐냐면 본인이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을 막 팔고. 왜 할 수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이 감옥에 넣어놨더니 이 다른 투약자랑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마약에 대한 정보만 풍성해지고 의지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왜냐면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쪽 이제 수사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꿨대요. 이제 투약하는 사람은 치료 중심. 그러니까 투약을 하면 치료. 그러니까 안 하게 대신
공급자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지금 그 트렌드가. 그래서 도박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도박도 도박을 하다 걸리면 처벌이 이렇게 높진 않은데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처벌이 가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UIC 같은 경우에는 투약만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구속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지금 마약 계속 하잖아요, 그죠? 원래대로 했으면 더 늘었을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나마 요게 치료 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덜 하는 건지는 이제 좀 따져봐야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목적으로 조건부 기소, 이게 유예를 해주는 그런 걸로. 네. 그러면 돈 스파이크는 왜 구속이 됐느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왜냐면요, 돈 스파이크 보십시오. 일단 필로폰을 투약했죠, 14차례. 요건 이제 UIC랑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체포됐을 때 20.15g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지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아홉째 당연히 필로폰을 매수를 했겠죠. 여기서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요, 이 소지가 500만 원 넘게 되면 가중처벌인데 필로폰을 20.15g 소지하고 있었잖아요. 재판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마약류 월간 동향이라는 책에 따르면 필로폰의 가격을 1g당 25만 원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20.15g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503만 7,500원. 그러니까 500만 넘잖아요. 가중처벌이 된 거예요. 소지. 그리고 매매.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면 한 번에 600만 원, 900만 원 산 것들 있죠? 이거 가중처벌.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속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했으면 구속이 잘 안 되는데, 돈 스파이크는요, 남에게 7차례 필로폰을 그리고 엑스터시도 주거든요. 주면 어떻게 되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마약 공급자는 처벌이 세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마약을 공급한 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연예인들 마약은 끊이질 않는 겁니까? 자, 천 변호사 단언합니다. 연예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문제라고요. 연예인이 발각이 되고 그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연예인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낼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적발된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오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8,395명. 작년 한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암수 범죄는 10에서 20배다. 암수 범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 이 단어 많이 나오는데, 암수 범죄가 뭐냐면 안 걸린 거예요. 범죄는 했는데 검찰이든 경찰이들이 적발을 못하거나 적발을 해도 처벌을 못한 숨겨진 범죄가, 마약은 특히나 10배에서 20배 많다고 합니다. 왜냐?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으면 이게 처벌이 어렵거든요. 시간 지나면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어쨌건 자, 20배 많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냐면 3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무슨 얘기예요? 제 주변에 100명에서 200명 중 1명이 마약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천경 전 강력부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필로폰은요, 한 번만 하면 중독이 됩니다. 이렇답니다. 필로폰을 하면 나 안 해, 다시는 안 해 라고 하면 그 다음날은 안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누군가가 너 혹시 하지 않을래? 하면 발이 저절로 글로 간다고 합니다.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약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면요, 마약 끊으면요, 펜타닐은요, 살이 기름에 튀겨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정신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딱 맞는 말이에요. 출구 없는 미로로 들어가는 거와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안전지대, 청정지대 아닙니다. 절대로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